제가 생각하기에 연애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더 어릴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 고수들은 어떤 태도로 이성을 대하는지 여러가지 태도나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연애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해온 연애 방식에서 180도는 아니더라도 대략 60도 정도는 바뀔 거라 생각해요. 조금 더 내 마음이 편한 연애,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연애, 그런 연애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딱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남들은 나의 마음에 좆도 관심이 없다. 그게 설령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은 가지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마음가짐을 강하게 가질수록 연애는 물론이고 세상 살아가는 게 더 편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개소리냐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욕하시기 전에 꼭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찰스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생물학, 진화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모든 생물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당연하고요. 설령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 내면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이기심이 기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영상 찍을 내용을 이미 저번 주부터 생각을 하고 제 개인 일기장에도 썼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연찮게 읽고 싶어서 집어든 이 책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바랑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진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다. 더 자신있게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연인이든 그 연인은 여러분의 마음에 chút도 관심이 없다는 걸 전제로 둔다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서 사랑을 하든 치고받고 싸우고 헤어지든 그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설사 그 행동이 나의 삶에 플러스 요인은 안 될지라도 더 이상의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연애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흔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친구에게 되게 헌신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걔가 봐도 저런 여자를 버리면 쓰레기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헌신적인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의 여자분들이 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여성분들은 본인들의 헌신이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이 연애를 위해서라도 응당 필요한 거고 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고도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했던 내조나 지지, 헌신들은 본인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한 거라고요. 그게 1차적인 욕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행동에 상대방도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는 게 2차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니까 그 결과가 어찌됐든 상대방보다 나의 마음이 우선시 됐기 때문에 한 행동이란 거죠. 이렇게 여자가 헌신하다가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멘트가 한 번씩 나오죠. 그럼 이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문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에 1도 관심이 없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본인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해 헌신했느냐 라는 그 여자의 마음보다 본인이 지금 그 여자친구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고 있는지 본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마음이 남자 본인의 마음보다 우선시 됐다면 여자의 헌신과 배려를 받은 남자는 이별을 말하지 않겠죠. 매력이 낮아져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보다 본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헌신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는 남자가 여자 본인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고 있는지 나를 오래 두고픈 여자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 더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헌신적인 여자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건 여자건 남자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남자들도 남자답게 직진 고백을 한다든지 상남자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 매일같이 집 앞에서 기다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용기 있는 모습, 고난을 이겨내고 꿋꿋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서로 호감이 있고 썸을 타는 관계라면 그런 직진 고백을 하더라도 원래 남자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귈 수 있는 거지 그런 직진 고백같이 무대뽀 행동을 한다 해서 없던 마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요. 설령 그게 먹힌다면 여자가 봤을 때 남자의 외모가 본인 스타일이었거나 평소에 그런 상남자 면모를 좋아하는 여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쟤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이상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왜 쟤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제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줄까가 먼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내 진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진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도 능통하기 때문에 쉽게 차이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도 미련을 오랫동안 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상대방이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상황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헤어짐을 택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예요. 특히나 상대방이 본인의 본심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자잘한 이유를 대면서 헤어질 때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리고 내가 계속 진심을 전달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단 첫째로 상대방이 나와 헤어짐을 택하는 건 그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얻는 마음의 손실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진심을 표현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사랑은 가슴으로 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걸 꾸준히 표현하면 안 될 연인은 없다. 이런 마인드가 사실 저 또한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수뇌보 마냥 자기 마음을 계속 전달하다가 언젠가는 되는 것만 보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진심을 잘 전달하고 꾸준히 표현하는 게 정말 먹히는 전략이라면 이 세상에 연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을 잘 전달하는 게 헤어진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헤어진 연인 못 붙잡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오히려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 참거나 잘 숨기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랑해서 퍼주고 싶단 마음이 들다가도 상대방이 어떤 여성에게 더 끌릴 것 같은지 그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챙겨주고 퍼주고 그러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머리 쓸 거면 왜 연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픈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는 원래 머리를 써야 돼요. 이 연인관계도 인간관계잖아요. 머리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나의 마음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를 늘 전제해 둔다면 지금보다 덜 상처받으면서도 더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과 같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상대방도 내 마음과 비슷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거기에 하나하나 다 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나만의 마지노선, 내가 여기까진 카멜레온 마냥 연인의 어떤 가치관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주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맺고 끊음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니까요. 좋아한다 해가지고 내 자아를 쏙 빼버리고 연애하면 그 연애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나의 주관도 있고 나의 주체가 있어야 내 행복도 챙기고 상대방의 행복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도 만약 재회를 하고 싶다면 아직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왜 상대가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서로의 성격이 도저히 맞지 않아 헤어지자고 한 건데 여기다 대고 진심을 가득 담은 편지를 줄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격이 안 맞을 거란 그 판단을 버리게 해야 되는 거고 나의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진 거라면 카톡으로 아직 사랑한다 장문톡을 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냉소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시고 영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세게 욕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쳐서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